안녕하십니까. 법인전환 전문회사 A큐브의 윤상필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법인 전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점 또는 주의할 점들, 그리고 각 법인 전환 진행 시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득, 영업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오늘은 법인 전환을 실제 진행한 사례 중에서 여러 업체들 중에 제조업도 있고 또 요식업, 유통업 여러 분야 중에서 오늘은 학원 쪽에 관련돼서 저희가 법인 전환을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또 주의할 사항들, 아니면은 또 학원 법인 전환은 일반 법인 전환과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구나라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예, 학원 사업자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면세 사업자 분들이죠. 학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법인 전환 같은 경우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인 전환할 때 부가세를 또 끊을 수도 있고 안 끊을 수도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면세 사업자라서 부가세를 사실은 일단 끊지 않는다. 우선 그게 제일 또 큰 내용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내용을 오늘은 화면을 좀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학원 법인 전환을 한 내용입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원장님이시죠. 이 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업자로 A 지역에 4개의 학원관을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B 지역에 또 1개의 관을 갖고 계셔서 총 5개의 학원관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 한 관당 보통 적게는 한 3, 4억 정도의 매출,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경우는 한 7, 8억 정도 매출을 갖고 계시니까 전체 매출을 잡으시면 사실 20억이 조금 더 넘는 적지 않은 개인 사업자 치고는 적지 않은 매출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성실신고 대상자는 당연한 거고 세금 부분들에 대한 포션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법인으로 한번 전향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막 늘어져 있고 또 이런 학원 쪽에 계신 분들, 원장님들의 특성들이 이런 행정적인 것들에 많이 약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학원을 어떻게 법인 전환하는지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각 관들이 법인 전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특이한 학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를 할 때 두 분이 같이 동업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 개인 사업자가 동업하는 게 쉽지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동업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도 만약에 동업을 한다고 하면 기왕이면 법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원 역시도 사실 개인 사업자 두 분이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같이 오셨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동업을 하실 때는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매출 규모를 떠나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또 여담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개인 사업자 명은 무슨 학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바뀐 상호명은 주식회사 무슨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저희가 이제 땡땡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개인 사업자에서 갖고 있던 부동산은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했는데, 각 관마다 학원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A관, 어떤 지역에 B관 하나하나당 하나의 별도 사업장을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당 영업권이 좀 평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계획된 부분들은 총 5개의 관 중에서 하나는 개인 사업자를 그냥 일단 두고 나머지 4개만 법인으로 전환을 하자라고 이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잡았고, 나머지 4개의 법인들 중에 관 중에 2개는 이제 설립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영업권 평가가 안 되는 상태였고, 나머지 2관만 영업권 평가가 좀 되는 상황이어서 실제적으로 3억 2천, 2억 천에서 총 한 5억 3천 정도의 영업권 평가 금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셨듯이 지점 3개를 일단 처음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지역이 또 틀려지면 지역을 등록할 때 같은 지역에서 지역을 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는 등기를 또 다시 내야 되는 이런 또 행정적인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명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하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개인 관마다 학원 관마다 양도양수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영어권까지 평가해서 이쪽으로 양도양수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 법인 전환의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자의 결산을 확인한 다음에 결산 금액이 1억이다, 뭐 2억이다 그러면 양도계약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나서 넘긴 서류와 법인 설립된 서류를 갖고 그냥 세무서에 가서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큰 무리 없으면 이제 진행이 되는 구조인데 몇몇 업체 중에 꼭 허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음식을 다루는 어떤 제품들, 그다음에 또 의료법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굳이 어떤 행정구간에 허가가 필요한 업종들은 필히 관할구청에 허가를 득해서 허가증을 갖고 와야지만 사업자증을 낼 수 있는데 학원 역시도 일반 사설학원 말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우리 입시학원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원 등록 허가를 교육청에서 받아갖고 와야지만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포괄 양수된다는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서류들을 다시 등록을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 서류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허가증이 나오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나머지 관련된 명의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권에 대한 어떤 등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무법인에서 대행을 진행하는 이런 순서대로 보통 저희가 법인 전환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인 전환을 진행하고 나면 이제 기타 세무상의 이슈 몇 가지들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특히 이제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우리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는 초등학생들을 가리키는 이런 학원들은 지금 현재 면세사업자 구조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자체 아까처럼 부가가치세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면제받는다. 그래서 대신에 또 여기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영업권 자체도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이렇게 매출이 보통 이렇게 높으신 분들께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성실신고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때 한번 되신 상태에서 법이 바뀌어서 개인 사업자의 성실신고 되신 상태에서 법인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이 새로 만든 법인 역시도 3년간은 성실신고 대상 확인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용 보면 기타 여러 내용들이 좀 있지만 법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없지 않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맨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을 했으면 법인 매출에 관련돼서 성실신고 대상자 이런 게 아닌데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다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신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바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안 됐거든요. 법인 자체가 성실신고 대상자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안이 바뀌면서 기존의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분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 법인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인으로 갔던 회사 말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던 이 성실신고 이 새로운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이렇게 또 기간이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가끔 법인 전환을 할 때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신설법인을 해서 법인 전환을 한다는 게 아니고 신설법인만 하고 매출만 옮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성실신고 관련돼서는 이제 법인세 신고한 기간은 한 달 연장을 해줘서 이제 조금 법인세 신고 기간이 보통 3월 달이면 이제
성실신고 법인세 대상 기간은 뭐 4월 달에 신고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3년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차피 법인이 워낙 좀 타이트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님들한테 크게 이렇게 불리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그 여러 사례들 중에서 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여러 사례들 중에서 학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좀 알아봤습니다. 학원은 크게 두 가지가 좀 다른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통 일반적인 학원들이 그 투입 비율이 적다 보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만 되면 영업권이 상당히 사실은 나오는 경우가 학원 쪽에 보통 저희들이 해보면 학원 업종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원 업종은 영업권을 꼭 평가해야 된다. 이게 이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학원 업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허가를 득하는데 이때 허가 득할 때의 그 허가 산업 자체가 거의 신규로 학원을 등록하는 정도의 내용 구조를 기본적으로 다 맞춰준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사실 학원전을 법률을 못한 경우도 한 번 있긴 했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했거나 그 교육청에서 부과하는 그 기준 내용을 과거에는 맞췄는데 새로 바뀐 규정에는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에 경험치가 없는 뭐 회사나 그다음에 또 여러 단체들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법인전환은 이런 케이스들이 흔치 않지만 이런 학원 같은 특수업종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허가에 미리 허가 전에 만약에 옮긴다면 이쪽 교육청에서 새 허가가 나오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상호명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쪽에서 또 그 등록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류 같은 것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영업권도 평가 안 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들 마지막으로 그 성실신고 대상자가 법인으로 가더라도 성실신고 대상자로 연결된다. 몇 가지 학원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법인전환 고민하시는 학원 원장님들이나 이런 경우 특히 고민 많이 하시면 그 전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들 하기 전에 꼭 한번 진단받고 우리 학원이 법인전환하면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이 있는지 또 하면 안 되는데 잘못 손대서 큰 그 화를 입지 않도록 그 점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